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를 바르게 잡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사진을 촬영하시고 카메라를 들고 다니시고 셔터를 누릅니다. 하지만 과연 어떻게 잡는 게 카메라를 제대로 잡고 촬영을 하는 방법일까요?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하고 대충 카메라를 잡고 촬영을 하는 걸 많이 봤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조금 불안정한 자세로 촬영하시는 모습을 많이 봐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찍은 지가 오래됐죠. 근데 제가 사진으로 업으로 삼고 촬영한 지 20년이 좀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약간 잘못된 자세로 촬영을 오랫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어깨에 일단 문제가 생기고, 어깨가 아프니까 엘보도 문제가 생기고 팔목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에 촬영을 할 때 제대로 카메라를 잡고 촬영을 해야지 우리가 사진 생활을 길고 건강하게 오래도록 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촬영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한 손으로 촬영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하지만 그건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가장 첫 번째 베이직이 되는 자세는 이렇게 그립을 잡고 이 반대쪽 손으로 렌즈나 바디를 받쳐주고 이 겨드랑이 쪽으로 몸을 최대한 밀착시켜주고 이렇게 촬영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촬영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셔터의 흔들림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셔터 스피드가 좀 안 나올 때도 그래도 좀 비교적 덜 흔들린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팔을 겨드랑이에 최대한 붙여주시고 몸쪽으로 딱 밀착을 시켜서 촬영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안정적인 사진을 찍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자세가 어깨나 관절에도 조금 더 부담을 덜 주기 때문에 나중에 오랫동안 사진을 찍으면서 저 같은 경우에 직업병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어깨 인대가 다 늘어나고 좀 많이 찢어져서 지금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데 물어봤어요. 제 주치의한테 물어봤더니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많이 인대가 파열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촬영하면서 이렇게 많이 찍거든요. 한 손으로 이렇게 디렉팅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많이 찍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손으로 카메라를 들다 보니까 손목, 엘보, 어깨가 다 무리가 갔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가능하면은 양손을 받치시고 촬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카메라가 얼굴 앞에 있으면 피사체와 대사가 잘 안 들리게 됩니다. 얘기를 할 때는 내리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죠. 이렇게 가려진 상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여기에 입이 막히기 때문에 대사 전달이 잘 안 되죠. 특히나 요즘 같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그렇겠죠. 자, 이게 기본적인 자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이렇게 또 많이들 찍으세요. 이렇게 찍으신 분도 많이 봤어요. 그렇죠? 아마 지금 구독자분들 중에 이렇게 촬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촬영하면은 이쪽 손에 하중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은 셔터를 누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흔들린 사진이 나올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아주 밝은 낮에 셔터 스피드가 굉장히 확보된 상황에서는 이것도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이쪽 손으로 받쳐주고 촬영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저 역시도 급할 때 이렇게 촬영할 때도 있고 많은 다른 작가님들도 그렇게 촬영할 분들도 가끔씩 계시지만은 이왕이면은 바른 자세로 촬영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세로 사진에 있어서 자세예요. 사실 가로 사진에 있어서는 크게 데미지를 입었던 적이 별로 없는데 세로 사진을 촬영할 때 저는 항상 습관이 이렇게 촬영을 하거든요.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지금도 가끔씩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촬영하다 보니까 이 어깨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서 공중에 떠 있게 되니까 안정적이지 않은 자세가 유지가 됩니다. 옆에서 보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팔이 허공에 체류해 있는 시간이 길고 그래서 한쪽 손으로 받쳐져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사진 그리고 수평 수직도 제대로 안 맞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깨에 굉장한 데미지가 옵니다. 제가 지금 어깨가 굉장히 많이 안 좋은데 그 어깨 상처가 나는 첫 번째 이유가 이 자세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찍으면서 또 더구나 이 손으로 받쳐주지도 않고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굉장히 데미지가 크겠죠. 그렇게 찍는 거는 가급적이면은 안 해주시는 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진 찍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또 제대로 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안정적인 사진 찍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보다는 다른 자세로 촬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다
찍으셨던 걸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찍어야 될까요? 세로 사진 이렇게 안 찍으면은. 자, 이렇게 찍다가 세로로 넘어가요. 보통 이렇게 가셨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른손을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손이 겨드랑이가 이렇게 붙으면서 훨씬 더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게 되죠. 이렇게 말이죠. 옆에서 보면은 이런 자세가 되겠죠. 그렇죠? 훨씬 안정적인 자세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카메라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에도 훨씬 더 강한 그런 포즈가 되는 것이죠. 세로 사진은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촬영하시다가 오른손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세로 사진을 쉽게 촬영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팁이라면 팁인데, 이렇게 스트랩을 메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죠. 이렇게 메고 다니시는데, 근데 이렇게들 많이들 메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주렁주렁. 아마 화면이 잘릴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위로 들어볼게요. 이렇게 매달고 다니면은 이 경통 부분이, 마운트 부분이 부딪히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 부분이 툭툭 치게 되면서 이 경통 부분이 휘게 됩니다. 그러면 포커싱이 제대로 안 되고 초점이 나간 사진들이 찍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리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히나 사람 많은 곳을 다닐 때는 이런 식으로 메고 다니시지 마시고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메고 다니시면은 이 경통 부분이 몸쪽으로 오게 되면서 최소한 경통이 부딪히는 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조금 더 안전한 카메라 보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깥으로 놓으시면은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툭툭 쳐서 부딪히게 되는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경통 부분이 긴 줌렌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좀 소중한 내 카메라를 조금 더 아껴 쓰시려면 안쪽으로, 몸 안쪽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이동을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카메라를 잡는 방법 중에 하나는 뷰파인더를 볼 때 있어서 최대한 눈을 밀착시키고 보시라는 거죠. 대충 이 정도 이렇게 놓고 찍으시는 분도 많이 봤어요.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좋은 뷰파인더의 시야각이 90%, 99% 이상 나오는 거일지라도 내가 그거를 3분의 2 정도밖에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완전히 눈을 밀착을 하고 보셔야지 전체적으로 뷰파인더 안에 구도와 앵글을 정확히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이렇게 LCD 창으로 보고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사실 좀 불안정한 앵글과 구도 수평도 안 맞는 사진을 찍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정확하게 눈에 대고 셔터를 누르시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무턱대고 우리 핸드폰으로 찍찍찍 찍는 것도 사진이겠지만 우리가 조금 장비를 가지고 제대로 된 사진을 찍게 나간다면 하나하나 자세부터 제대로 잡고 촬영을 하실 거를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스포츠는 폼이 이뻐야지 결과물도 좋다고 그러죠. 사진 역시 처음에 포즈부터 제대로 잡아보시고 촬영을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건강한 사진생을 위해서 포즈도 제대로 관절과 모든 몸들이 안 상하는 그런 포즈로 그리고 안정적인 자세로 촬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저는 그러면 조금 더 나은 콘텐츠로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